안녕하세요, 배차이스 튜브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 갤럭시 탭 S7 FE 이 두 모델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가격차가 좀 나기 때문에. 근데 이 토사구 패드 S7 FE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LTE 모델에 한해서요, 가격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두 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두 기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기죠. 아이패드 9세대는 10.2인치 사이즈의 액정을 가지고 있고 갤럭시 탭 S7 FE는 12.4인치대 대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를 겹쳐서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크기 차이가 꽤 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각진 디자인과 라운드 디자인 차이가 있다 뿐이지 두께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이패드 9세대는 워낙 옛날 플랫폼이고 S7 FE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딱 두 기기를 봤을 때는 S7 FE가 좀 더 미려해 보이긴 합니다. 먼저 사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A13 바이오닉, 그리고 S7 FE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750G가 탑재가 됐죠. CPU의 사양만 보면은 굉장히 성능차가 많이 납니다. 기타 사양은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S7 FE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메모리를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두 기기를 직접 대놓고 비교를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액정 사이즈 차이예요.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에는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S7 FE 같은 경우에는 12.4인치 VA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정 품질은 둘 다 아주 준수한 편이고요. 생산성에 갈릴 것 같아요. 화면이 큰 게 필요하시면은 FE가 맞는 것 같고, 기타 화면은 작아도 성능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가 훨씬 낫겠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제가 실수로 트루톤을 켜놔서 지금 누런 편인데 화면이 실질적으로 저렇지는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이패드 액정 같은 경우에 이제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정과 터치 패널 사이의 갭이 육안으로도 저렇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죠. S7 FE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틈새가 한 1mm도 안 되는 것처럼 거의 없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라미네이팅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S7 FE가 VA 패널을 사용해서 시야각이 안 좋다고 욕을 많이 먹는 기종이죠. 그래서 아이패드 9세대랑 액정 시야각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동일한 밝기로 테스트를 했고요. 아이패드 9세대도 보급형이기 때문에 시야각은 뭐 둘 다 비슷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9세대를 최근에 제가 구매를 했죠. 근데 이 베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플랫폼은 옛날 플랫폼이에요. 옛날 기기란 느낌이 들고요. 상단에 이제 전원 버튼과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고 마이크 단자가 있고요. 하단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한쪽에 이렇게 하단에 몰려 있고 가운데 라이트닝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좌측에는 키보드를 달 수 있는 포고핀이 있고요. S7 FE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스피커 하나, 마이크 하나가 위치해 있고요.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C타입 충전 포트랑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게 LTE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SD랑 그 유심 슬롯이 같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는 포고핀이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은 둘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씩 달려 있고 S7 FE만 카메라 밑에 마이크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9세대가 좀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비교해볼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카메라 비교는 딱히 의미가 없는데 전면 카메라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에 센터 스테이지 기술을 탑재하고, 그리고 1200만화소로 화소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 기준 사용성이 많이 달라요. 아이패드 9세대가 이 점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 두 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필기나 드로잉 이런 펜을 사용하는 기능 때문에 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이패드는 별도로 이제 고가의 애플 펜슬을 구매해야 되고 S7 FE는 기본적으로 펜을 주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S7 FE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볼 때요. 물론 필기감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레이턴시도 만족스럽고요. 간혹 이제 S7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성은 비슷하다고 해요. 필기감은 주사율이 이제 60Hz랑 120Hz로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S7 FE의 필기감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도 되게 만족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S7 FE의 낮은 AP 때문에 필기감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필기는 전혀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슷한 가격대의 두 기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따로 구매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추가 지출은 부담스럽죠. 그리고 두 기기 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는 하단에 두 개가 몰려 있고 S7 FE는 저렇게 아이패드 에어 4처럼 아래 위로 스피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S7 FE 같은 경우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해요. 이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음원으로 두 기기의 스피커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9세대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제 S7 FE 두 기기의 크기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내부의 울림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도 다르고요. 확실히 들어보면 아이패드 9세대 쪽이 스피커 음질은 S7 FE에 비해서 조금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두 기기를 비교하다 보면 아이패드 9세대의 하단에 몰려있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는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음질은 뭐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스피커 한쪽을 막게 돼요. 그래서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성에 굉장히 불편한 스피커 배치죠. 왜 이렇게 이거 좀 바꿔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이렇게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S7 FE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에어 4와 마찬가지로 아래 위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해도 스피커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 음질도 음질이지만 S7 FE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태블릿이 있으면 웹서핑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기기 똑같은 크롬 브라우저로 웹서핑 속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AP의 성능 차이 때문인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속도 차이가 있어요. 아이패드 9세대가 훨씬 더 빠른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기기 모두 동일한 60Hz 주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크롤할 때 보면은 아이패드 쪽이 뭔가 더 부드러운 걸 볼 수 있고요. 상품 이미지가 많은 이런 쇼핑 사이트에서의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와이파이를 잡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로딩 속도가 상당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AP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750G는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교를 해서 그런데 S7 FE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웹서핑이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블릿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게임만한 게 없죠. 좀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즐기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로딩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이패드 9세대 A13 바이오닉은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한 S7FE 같은 경우에는 안드 쪽에서도 이제 중급형 CPU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기준 저는 HDR 고화질 울트라로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테스트하면서 보니까는 4K 울트라까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도 진행을 해왔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게임은 아이패드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했던 순간이었어요. 자, 반면에 S7FE의 이제 옵션을 보면요,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HD의 고까지, FPS 설정 고까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S7FE에 탑재된 750G는 고사양 게임은 사실 포기해야 하고요. 캐주얼한 게임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게임용은 무조건 아이패드예요. 근데 이걸 또 돌려 말하자면은 아이패드를 게임용으로 추천하기에는 9세대는 이제는 배제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오딘이나 원신 같은 그 램을 많이 잡아먹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중에 이제 튕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램이 3기가로는 이제 부족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고사양 게임용으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램이 3기가 이상인 제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 사양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의 풀업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이제 시대가 가나봐요. 아이패드는 무조건 게임용은 아이패드다라고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도 램을 봐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걸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정리를 해볼게요. 비슷한 가격대의 태블릿인데 장단점이 분명한 태블릿들이에요. OTT 서비스 대란이죠. 요즘에 내가 컨텐츠 위주로 소비한다라고 생각되시면 고민 없이 12.4인치 대화면을 가진 S7FE LT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아이패드는 4:3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에 아래 위 렛터박스가 많이 남아서 이게 효율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비가 아니에요. 물론 가로 모드로 봤을 때는 장점으로 이제 좀 더 큰 화면을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영상은 세로 모드로 보잖아요. 거기에 물리적으로 2.2인치의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S7FE LTE가 영상용으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피커의 위치도 그렇고요. 게임용으로는 이게 또 확 바뀌는데 게임용은 역시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이게 AP의 차이가 너무 커요. A13 바이오닉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게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패드 9세대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기 모두 전용 펜슬을 지원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S7FE LTE 모델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펜슬인 S펜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S7FE LTE 모델 같은 경우에 750G 탑재로 필기 레이턴시 같은 게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애플 펜슬을 10만원 정도 추가 지출해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단점입니다. 물론 짜플 펜슬도 필기는 충분하지만 드로잉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얘기가 달라요. 필압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애플 펜슬이 필수입니다. 드로잉까지 생각한다면요. 필기만으로 보자면 물리적으로 화면이 더 큰 S7FE LTE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도 생산성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2.9인치 대화면을 선호하는 걸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혹시 무거운 작업, 영상 편집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아이패드 9세대가 더 뛰어납니다. 그 AP의 성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 편집도 9세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고요. 물론 S7FE LTE도 가능은 하지만 조금 이제 버벅될 수 있다는 거,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자, 간단한 펜 사용은 S7FE LTE가 낫고 무거운 작업은 아이패드 9세대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